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당일로만 놓고 보면 코스닥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상승폭이 오후 들어서 점점 더 커지면서 0.5% 부근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그룹주 제외하고는 지금 상황 좋습니다. 삼성그룹주는 이틀 전에 한번 꿈틀었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이후에 여러 가지 구도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감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시장에서 녹아드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를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반등이 많이들 성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 상담 그래도 필요하실 겁니다. 어떤 종목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개별 종목 상담도 저희 받고 있는데요. 023153-2611, 261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고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노란톡도 이용 가능합니다. 노란톡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그 노란톡이고요. 서울경제TV 이지환 그리고 오늘 서울경제TV 최충성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검색하시거나 오른쪽 QR코드 이용 가능합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고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또 댓글창을 통해서 문자 상담처럼 종목 상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의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매주 이제 수요일이 됐다는 걸 느끼는 건 이 음악인 것 같아요. 공군을 전역한 하지만 해병대에 두건을 두르고 있는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하얀 의사 가운 같은 약간 닥터 같은 느낌이 나시는 이지환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문자 상담이고요. 빅히트 들어와 있습니다. 15만 9천 원, 비중 10%. 일단은 이분은 지금 수익권이시긴 해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빅히트는 최근에 가장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 종목이 대부분 이제 공모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일날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따상에서 진입을 대부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가 적어도 첫날의 따상을 유지하고 다음날 급등 이후에 무너져도 무너졌기 때문에 첫날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 막연한 기대감이 공모를 받지 못한 개인들이 첫날 상한가에서 대거 진입하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요차 이제 강조점 드렸는데 이전에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와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물론 펀더멘탈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일단 그걸 제쳐두고 단기간의 모멘텀만으로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상장 후에 보름 안에 보유예수 물량이 10% 풀립니다. 그리고 다시 보름 뒤에 보유예수 물량이 40% 풀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달에 보유예수 물량이 50% 풀립니다. 그 말은 매물이 이제 쏟아질 걸 이미 다 초반에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날에 이 보유예수 물량에 대한 물량 부담감으로 너도 나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1차 보유예수 물량 10% 정도 풀렸는데 문제는 이제 11월 그러니까 중순 정도 되면 무려 한 40% 이상의 보유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물량의 보유예수 물량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기 때문에 그 매물을 아마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종목에 내가 꼭 굳이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적어도 그 11월 중순에 보유예수 물량 40% 풀린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난 뒤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분처럼 조금이나마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익절권에 그냥 청산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며칠 정도만 보유를 하시고 11월 15일 전후로 해서 보유예수 물량 풀리기 전에 빠져나온 전략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신규 진입은 그 이후에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었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오성 첨단 소재 4,715원의 비중은 20%. 최근에 급등을 하기 좀 나왔던 종목 같은데요. 네, 일단 오성 첨단 소재 관련해서는 이제 대마
의료용 대마 합법화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바이든이 이쪽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죠.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 자리에서 너무 좀 욕심을 부리시고 진입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단타 뭐 들어가시는 거 좋습니다. 기계적으로 다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능력이 되는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상승을 계속적으로 5일선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면은 그냥 보시고 미련 없이 나오셨어야 돼요. 일단 그렇지 않으면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일단 지금 자리는 뭐 하단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완전히 안정을 찾은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좀 뉘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 관점 유지하시고 3,000원짜리 그 부근에서 일단은 비중을 조금 더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담고 평가를 낮추고 한번 끌어가서 이제 시간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한 번쯤은 올라올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될 때이다. 다음은 이제 내 매수가 정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4,200원 자리 정도를 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SAMT라는 종목입니다. 예, 얼마에 매수하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42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2,420원에 비중은 30%, SAMT. 어떻게 할까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을 10월 초에 찼었네요. 고점을 칠 때 아마 그때 한번 이슈 돼가지고 그 거래량 폭발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사셨다, 그렇죠? 네네. 뭐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SMT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IT 섹터 내에 있는 부품, 소재들을 생산이 아니고 주로 판매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회사고 이 종목 잠깐 보면 실적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SAMT는 거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몇 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죠. 지금 보시면 한 1조 2천억 정도 매출액이 나와 있고 판매 때문에 영업이익은 작습니다. 330억. 작년에 339억, 재작년에 340억.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히 유지되는데 이 종목을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은 얘기를 좀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좀 따져볼 부분은 뭐냐면 PR이 5.8 정도밖에 안 되지만 작년에도 5.18, 재작년에도 6.17 뭐냐면 저평가 상태에서 펀더멘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펀더멘탈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경우는 사실 그렇게 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이 들어갈 때 움직이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10월 달에 한번 반짝할 때 들어왔는데 그때 2,424였는데 이때는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거래량이 나올 때 팔아야 되는데 그 자리가 지금 보시면 2,480원 고점 찍는 요 전후부터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일단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쪽에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를 바로 밀고 올라가기는 상당한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기간 조정도 거쳐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지지선은 아래쪽에 2,10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보유는 하시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뭐 굳이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이 종목은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버티면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는 올 겁니다. 대신에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보유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한 번쯤 교체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2,100원, 목표 가격은 위쪽에 2,48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연결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IA요. IA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 들고 계세요? 973원에 30%요. 973원에 30%. 30%. 어떻게 할까요, 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이거 매수 언제쯤에 하신 건가요? 이거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동전지에서 벗어날까 해갖고 네. 1,000원 이상까지 갔었는데 계속
주식은 괜찮은 것 같아서 보유를 했더니 계속 동종주에서 헤어나지 못하네요. 1,000원 넘어갔을 때 왜 안 파셨어요? 아니 중국 이슈도 그때 당시에는 있었고 네. 그 전기차 자율주행 그쪽에서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계속 보유를 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라면 네. 일단 뭐 중국이나 이런 뭐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 뭐 섹터나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기 하단에 500원짜리, 600원짜리에서 산 사람들에 한해서 저 자리는 기다리는 거고 꼭대기 자리에서 들어가셨으면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회사 저기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물론 좋은 기업일 수 있으나 삼성전자를 만약에 7만 원에 사고 8만 원에 샀다면 지금은 어떠실 것 같아요? 6만 원짜리인데. 그렇게 그쵸? 하면 이해는 네. 돼요. 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주가의 흐름, 차트의 흐름은 어느 정도 좀 갖춰줘야 그리고 수익을 주는 종목이 사실상 좋은 종목이거든요. 아니 그 자사주 매입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회사 자체는 이렇게 동전주에서 머무르기 아까울 것 같아서 보유를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종목을 포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요? 손실은 결국 거의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인 가치에서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한번 잘 끌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고 비중도 사실 지금 많으셔가지고 비중을 너무 많이 담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날리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추세를 좀 지켜보세요. 오늘 상한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팔을까요 그러면은? 네? 손절 하더라도 내일 팔을까요 그러면은?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당장 뭐 파실 필요는 없어요. 얘가 이제 정배열 계속적으로 이제 추세가 하락이 나오다가 살짝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수면 위로 고개를 들고 살짝 눌렸다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700원부터 800원 저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일단 내일 정도 한번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또 눌렸다가 이제 반등은 해줄 거거든요. 물론 지금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뭐 5%든 10%든 일부 덜고 다시 눌리면서 사고 이거를 반복해서 가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내일 그럼 시초가에 한 10% 매도를 할까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시초가든 어느 정도 추세를 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시초가에 바로 던지실 필요도 없고 일단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다시 잡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끌고 가시면은 뭐 매수하신 구간이 조금 높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티가 잘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손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굉장히 좀 쉬워지고 수익도 금방 전환이 될 거예요. 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IA 듣고 왔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NH 사이버 결제요. 네. 목표가가 궁금해갖고요.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요, 한 10% 갖고 있다, 5% 수익을 실현했고요. 지금 나머지 5% 정도 갖고 있거든요. 비중이 얼마 안 돼갖고요. 5% 가지고 계시고 얼마에 사셨어요? 지금 5만 원이요. 5만 원에 이은님께 네, 네.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사셨다 그렇죠? 반갑습니다. 좋은 종목 사셨고 절반 수익 시현도 하셨고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아니에요.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도 5만 원 정도에 사셔가지고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지금 이렇게 네네. 대응하는 거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 5만 원에서 7만 5천이면 그래도 한 50% 상승했다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절반 보유 전략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아직 시세는 살아 있습니다. 이 종목 실적을 보면 실제 계속 좋아지거든요. 한 번에 뭐 전자결제 관련된 부분과 모바일 관련된 모멘텀도 좀 있는데 한 번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아도 지금 보시면은
2017년부터 3,500억, 18년도 4,300억, 작년에 4,700억, 올해 6,000억.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기업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한 번에 큰 폭은 아니더라도 100억대에서 지금 이제 거의 한 400억 정도까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우상향으로 모멘텀을 좀 잡으면 주가 상승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시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절반 청산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제가 볼 때는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 뭐 단기적으로 보면 75,000원인데 여기는 빠른 시간 안에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위쪽으로 한 85,000원 이상 가능한지 보고 좀 절반 수익 실현 기분 좋게 하셨으니까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보자. 85,000원 한번 기대해 보면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네. 그 단기로 보면 얼마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75,000원은 무난하게 볼 수 있어요. 75,000원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아이고, 항상 고마워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전화가 감이 너무 안 좋거든요? 아이, 전화 이거 찍찍 끄네요. 그러니까요. 자꾸 끓는 소리가 나는데 일단은 예, 예. 빠르게 저희가 정보를 좀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신지 그리고 어느 OCI 가격대... 가 네. 64,400원에 50불이요. 오늘 잘못 눌러서 판다는 게 잘못 눌러지가 사셨어요. 아이고, OCI 64,400원에 50%. 예, 예. 예, 여기 오늘 잘못 사셨고 또 클릭 실수로. 그러게 이거 갖고 가려나 파리하려나 몰라. 선생님, 저희가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못해서 가져가야 될지 정리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예, 받아보세요. 네, 일단 OCI는 뭐 주문 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매수 자리 자체는 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71,000원 자리까지는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으로 삼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으로 좀 돌아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71,000원짜리 기존에 이제 물량 소화만 잘 해주면 일단 80,000원짜리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71,000원, 최종적으로는 한 81,000원 정도, 8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OCI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또 바로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희가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 어느 정도 가격대, 어느 정도 비중 들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유, 저도 숨 차네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정보 제가 주세요, 정보. 제가 삼성전자를 좀 사고 싶어서요. 네. 네, 근데 가격을 어느 선에서 좀 사면 될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일 싸게 적기에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편안하게 가지고 네. 갈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한번 이 위원님 받아보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마인드가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으세요. 네, 일단은 마인드가 굉장히 좋고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좀 관심을 가지고 싶다.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 이제 계좌에서 좀 공격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보수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 삼성전자는 꼭 내 계좌의 일부는 가지고 가는 종목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방어 기능도 있고 어느 정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양면적인 효과가 다 있는데 삼성전자는 주가가 지금은 고점권에서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지만 아마도 12월 내년 1월 이렇게 넘어가면 내년 1분기 정도 넘어갈 시점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적의 펀더멘탈 기조에서 이 주가 추이를 좀 뽑아보면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만 지금 포커스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5G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기타 등등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삼는 부분이 1분기가 내년에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부터 조금씩 한 번에 사지 말고 편안하게 좀 모아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좀 사고 싶은 가격대를 좀 꼽는다면 57,500원 여기까지 와주면 1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조금 비중을 좀 적게 해서 계속 몇 번에 나눠서 너무 가격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사셔도 됩니다. 사시고요. 대신 지금 사시는 삼성전자 물량은 적어도
내년 7월, 6월까지는 안 팔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최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평택 공장 3라인이 내년 7월 정도부터 실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주가는 그보다 먼저 뛰기 때문에 내년 한 3, 4월 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 시점부터 해서 내년 한 3월, 4월부터 해서 내년 한 6, 7월까지 꼭 보유를 한다는 심정으로 한 1년 정도 잡고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익을 충분히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57,500원 전후부터 분할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7,500원 전후에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 39,4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미래컴퍼니 일단은 조금 높은 자리에서 매수는 하셨는데 뭐 지금 정배열 초기 상태에서 1차적으로 이제 고개를 튼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걱정하실 필요는 딱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도 어느 정도 이제 담으시긴 했는데 일단 하단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는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 그 정도의 비중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3만 원에서 3만 2천 원짜리 저 61선, 121선 지금은 추세가 하락으로 진행이 되다가 살짝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미래컴퍼니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상태일 텐데 일단 61선이나 121선까지 안착이 확실하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모아가시면 좋겠고 기존에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는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은 목표 가격 한 4만 원, 5만 원까지도 한번 충분히 가능하다.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되 지금은 정배열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매도 반복은 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좀 끌고 가자.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끌고 가시면 한 6만 원도 가능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간 투자를 해주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상담 또 이어갑니다. 문자 메시지도 많이 오고 있어요. 대주전자재료 이번에 들어와 있고 46,0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가끔 이 종목 이렇게 상담이 오는데 이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점 대비로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밀려내렸는데 대우전자재료는 그래도 올해 IT 재료 관련된 부분에서 MLCC에 등했죠. 2차전지 관련된 종목에서 좀 등했고 흑자 전환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주가가 거의 한 6배, 7배 가까이 올랐는데 문제는 흑자 전환하는 정도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IT 재료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년 정도를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마치 IT 소재 독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테마성으로 강하게 올랐는데 그 중에는 실적이 이제 따라오는 종목도 있고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주가가 조금은 차별화될 수 있는 시점인데 대주전자 재료는 실적이 흑자 전환했지만 주가가 8배 오를 만큼 폭발적으로 실적이 오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좀 비쌉니다,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접근 안 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위쪽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 가격대가 5만 원 정도 되고요. 아래쪽에 지금 지지선은 일자 지지선을 지금 밀고 내려왔는데 지금 만약에 받는다면 35,0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되면 좀 좋은데 지금 이탈했다가 지금 오늘 반등을 주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 지지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35,000원 정도 지지 여부를 보고 만약에 여기가 이탈되면 그 다음 지지선은 28,000원인데 상당히 좀 멉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좀 보시고 목표 가격은 위쪽에 45,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듣고 왔고요. 전화 연결 또 바로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기요. 네, 하늘 바이오 파마요. 한올바이오파마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요? 45,500원에 20%예요. 45,500원에 20%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조금 고점 자리에서 매수하셔가지고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다가 좀 멈칫멈칫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에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수의 하락은 곧 제약바이오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같이 따라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일단 기업 자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임상시험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섹터분들이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흘러간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이 좀 멈춰지는가, 어디서 이제 지지 라인을 좀 잡고 움직이는가가 중요할 것인데, 일단 26,500원 그리고 24,000원 구간 저 정도까지도 한번 눌렸다가 갈 수 있어요. 눌리는 걸 너무 겁내하시지 마시고, 이제 하락이 많이 나오면은 반등도 그만큼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잘 체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문제인데, 사실상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띄워드린 거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2015년도에 이제 적자를 한번 기록한 거 빼고서는 계속적으로 흑자가 전환이 되고, 뭐 상승을,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기업 자체의 문제가 없다는 건 추후에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지지라인을 1차적으로 뭐 이 자리에서 3만 원짜리를 바로 회복하고 상승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많이 눌려서 한 24,000원, 25,000원 정도 자리까지 눌렸다가 이제 반등을 칠 것인지,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아서 상승은 해줄 것이다. 그리고 박스 구간을 좀 크게 보시면 4만 원짜리까지는 충분히 가줄 수 있습니다.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끌어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45,000원까지도 한번 가줄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조금 하시고, 만약에 저점을 이 자리 24,500원짜리 그리고 26,000원짜리 한번 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조금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주지 않고 그냥 3만 원짜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3만 원짜리에서 비중을 조금 더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부담이 될 만한 그런 비중을 담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자리나 3만 원 선. 네, 일단 25,000원에서 26,000원 뭐 왔다고 바로 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이렇게 기어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저 자리를 만들어주면 시간적으로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간을 나눠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비중도 사실 20%시면 적지는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한 5% 정도만 조금 담아서 끌고 와보세요. 예, 25,000원 선에서 그 3도 조금 비중 한 5%.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전략을 2개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밑에와 눌렸을 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바로 상승을 했을 때 지금 2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25,000원에서 6,000원 사이와 3만 원짜리 기억하시고, 일단 지금은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추세가 좀 바뀌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그 본적까지는 어떻게 끌고 가면 가겠어요? 갈 수 있어요. 지금 뭐 기업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천천히 그냥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메모해놨다가 어디 들어가는 데가 찾아서 네, 지켜보지 마시고 만약에 매수 자리인 것 같다라고 만약에 그 생각이 드시면 전화를 다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또 이어갑니다. 023153-2611, 2612번이나 문자 번호 지금 열려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들어와 있어요. 만도고요. 35,000원의 비중 10%. 만도가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왔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슈, 테마, 뭐 수소차 관련된 테마, 어쨌든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좀 많이 받았죠. 대부분 이제 운송 장비 업체들 중에서 꽤 많은 업체들이 진짜 비싼 모습을 보였고 시장 상승률을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차익 실현이나 혹은 정리를 해야 될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끌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만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운송 장비 업체가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올라가는 거지만 그 안에는
현대차나 완성차 업체 중에서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 중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부품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만도는 실적이 극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같은 섹터 내의 모멘텀을 가지고 이 테마로서 올라가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는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직전 고점이 39,000원 라인인데 여기 정도까지는 지금 시세 살아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무난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000원 정도 갔을 때 고점을 넘어서서 더 탄력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면 오히려 운송장비업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도 듣고 왔습니다. 문자 상담 바로 또 이어갑니다. 다음 문자 보여주세요. 자, 이번 상담은 시노펙스 들어와 있습니다. 5,490원에 비중 15%. 시노펙스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뜨는 테마들에 하나씩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일단 시노펙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가 여기저기 좀 얽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고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뭐 물량 소화도 하고 일단 덜어냈다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뭐 여기 하단은 좀 지지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4,500원 구간 그리고 아니면 우상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4,500원을 좀 지지받고 갈 건지의 차이인데 일단 지금은 물량을 어느 정도 좀 덜어내기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좀 추세적으로 지켜보시고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하지 마시고 일단 우상향으로 좀 틀어서 올라가 주는지 확실히 좀 치고 올라가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기서 이제 W 패턴을 만들다가 상승으로 돌지 않고 하단으로 누르고 이제 다시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흐름을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이제 6,000원, 7,000원짜리는 가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단은 확실히 좀 지켜줘야 된다. 4,500원 구간 저잘 지지해주고 뭐 많이 열어두셔도 121선 정도는 좀 열어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야 하단으로 더 돌아가지 않고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물량을 좀 다 덜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노펙스 듣고 왔고요. 다음 문자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또 볼게요. 자, 시노펙스 이어지는 종목 보여주세요. 네. 하이트진로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하이트진로고요. 37,500원에 비중 15%. 어떻게 할까요, 하이트진로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해외 부분 모멘텀도 좋게 나왔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같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신제품 출시한 이후에 실적도 오랜만에 좀 좋아졌고 특히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미주권에서의 판매량이나 이 특히 유통망을 개척한 부분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류 같은 경우는 유통망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실적이 절대적으로 좌우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이트진로가 미국 중에 유통망을 개척하면서 어떤 부분이 득이 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마트에 주류를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유통망이 생겼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좋은 모멘텀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발표되는 날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졌어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고 기대치가 높아도 일단 기관에서 매집했던 부분은 대량으로 차익 매물을 지금 고점권에서 던져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방등할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상당히 없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기관이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정권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이 물량을 이제 받아서 누군가 다시 올라가려면 새로운 펀드가 들어와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보시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위에 목표 가격은 위에 한 48,000원 정도, 38,500원 정도 올라오면 제가 이전에도 상담했을 때 아마 여기서 제가 던지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반등 주고 올라올 때 38,500원 라인에서 때 던지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사실 뭐 굳이 지금 현재 지지선 따질 수 있는 위치는 없는데 아마 한 32,000원 정도 내외가 지지선을 좀 형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32,000원 지지선을 해서 반등시 38,500원 내외에서 단기적으로 청산하는 전략이 유효하고 나는 이 종목을 정말 장기로 좀 들고 가서 한번 승부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내년 한 여름 이후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청산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듣고 왔고요. 다음 문자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 들어왔고요. 25,000원에 비중이 높아요. 60%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뭐 지금은 추세적으로 조금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락이 좀 멈추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사실 나빴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셨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자리에서 좀 강하게 좀 치고 나오고 상향으로 확실히 좀 61선, 121선을 타고 돌파를 하고 상향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면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지금은 2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하단 저 자리를 이제 깨면은 조금 문제가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자리는 추세가 안정을 찾고 좀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자리 지금 22,000원에서 21,000원 자리 여기 박스 밴드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장기 이평선 밑에 하단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추세적으로 안정을 찾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아무리 못해도 이제 21선 정도는 회복을 하고 22,000원 정도는 좀 상승으로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좀 좋겠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자리예요. 일단은 꼬리를 좀 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4,000원 정도 한번 딱 띄워주면은 저 자리에서 일부는 좀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듣고 왔습니다.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볼게요. 자, 호텔신라 우선주 94,000원에 비중 100%. 이거 이번에 좀 따라 들어가신 느낌이 좀 들죠? 굉장히 실수를 하셨어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못했는데 그 사이에 이 삼성전자 관련된, 그러니까 삼성그룹 관련된 이건희 회장 이슈 기간 동안 제가 방송에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대부분 이제 착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분 구조나 어떤 경영권상의 문제가 그러니까 재편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쪽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호텔신라나 이쪽 이부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쪽에 이제 계열 분리라든지 뭔가 좀 이제 그룹이 재편되면서 그러면 이제 계열 분리가 되고 새로운 이제 체제로 가면서 뭔가 좀 모멘텀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회장이 호텔신라를 경영하지만 지분 1%도 없습니다. 1%도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착각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제 경영상의 문제로 이제 나눠서 지금 경영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소유권에 관련된 재편 구조는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94,000원 너무 고점에 그때 딱 샀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제 우선주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격을 제시하지는 않고요. 반등 나오면 바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우선주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26분 50초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합니다. 자,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2345.19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온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죠. 보시면 장 초반에 조금 밀리는 모습도 보여졌어요. 2320선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조금씩 매수세 붙으면서 30선 회복했고 4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오늘 윗꼬리 없이 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될 모습입니다. 자, 다음 보시죠. 수급입니다. 예, 기관이 계속 팝니다. 기관 시장에서 지금 꾸준하게 팔고요.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을 계속 매물을 던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개인이 사는데 개인이 사는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외국인도 매수를 하지만 적극적 매수는 아닙니다. 지금 환율이 괜찮은 구간인데도 지금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이탈이 된 뒤에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1% 정도의 하락이 오늘 이어지고 있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이번 물적 분할에 대해서 반대표 던졌다라는 얘기로 오늘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시장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네이버가 오랜만에 30만 원 부근까지 급등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일 아마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기자간담회 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주가는 뭐 큰 변동폭은 없고요. 현대차 반등에 성공합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모두 다 올라가는 모습. 자,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잘 가죠. 800선 회복을 합니다. 800 뚫고 올라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 아침에 조금 밀리다가 눈치 보다가 결국에 고점 부근 마감 예상됩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기관이 사주네요. 기관 전 주체가 골고루 사주고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사는데 개인들이 파는 모습들, 개인들은 오르면 지금 일단은 팔아야 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밀렸던 시장에서 매수한 개인들 팔고 있습니다. 다음 보죠. 일단은 제약바이오 반등이 좀 크게 나옵니다. 제약바이오가 크게 밀렸었고 또 나올 때는 반등이 크게 나오는 모습들. 셀트리온차 들어가면 올라가고요. 시즌 오늘 올라가고 HLB가 다시 92,900원대. 알테오젠이 오늘 급등 나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 잘 달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반등폭이 크진 않고 CJENM, 제넥신 모두 다 반등폭이 꽤 큽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제부터 이제 드디어 시세가 나옵니다. 보이진 않죠? 5G 관련 종목들까지 어제부터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 보여지면서 시세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마감됐고요. 오늘 시장 지수 나오기 전에 두 분과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이 의원님 하루짜리 단발성으로 이게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나 코스피 같은 경우 특히 코스닥이 어제 오늘 반등 나온 자리는 상당히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밀려버리면 조정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 전환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인데 거기서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그 자리 코스닥 지수는 한 780선 정도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 했는데 장 시작 그 한 10여 분 만에 외국인들이 대폭으로 매수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하락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일 때 이 자리를 이제 지키겠다는 외국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불과 한 7, 8분 만에 코스닥을 1,000억 이상 매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 지킨다라는 부분과 상승은 또 별개로 봐야 되는데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기분 좋게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은 했지만 대량의 매수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주식에 대한 대량의 매수가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물량이 아직까지는 좀 많지 않다라는 부분과 함께 오늘 직접적인 원인은 선물 쪽에서 한 4천 계약 정도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오후장에 이제 집중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발판을 좀 마련했습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 상승폭 상승 자리도 인상적이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추격으로 진입해가지고 여기서 큰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조금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미국 시장이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다음 주 화요일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분기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의 시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 하나와 결국에는 미국의 대선 변수라는 거 하나와 유럽 시장에서 보시면 코로나19 재확산 독일이나 지금 유럽 지수를 보면 거의 지금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지금 이틀 동안 5% 넘게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국면이 되느냐는 부분. 그러니까 유럽 증시에서 코로나 재확산 부분과 미국 대선 변수라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지금 구간에 있다 해서 너무 상승을 쫓아가는 전략으로 잡지 마시고 조금은 지금까지 인내하셨으니까 주도주 위주로 재편하는 전략 정도로만 짜놓고 일단 시장을 조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의견인데 일단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주체들도 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대응하셔야 되고 오히려 고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가 조금 많이 손실을 보셨던 종목들은 이런 기회를 삼아서 일단 일부는 좀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뭐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것들이 없어요. 그 종목 관련해서도 굉장히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일단 지금은 관망을 하시고 지금 뭐 상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상승장에서는 항상 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하락장보다. 일단 왜 상승을 하지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미 대선 그리고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일단 대선 불복이나 뭐 그런 부분들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흐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이 고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종목에 조금 자신이 없으시거나 고점 구간에서 많이 손실을 보고 계셨던 그런 종목들은 일부 덜어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바닥권에서 종목을 매집하던 와중에 손실이 발생한 종목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흐름을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 그리고 상승한다고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 덥석덥석 사신다고 수익 나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항상 심적으로 시장 방향과는 반대로 좀 움직이시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이제 정리해 볼까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62% 올라가면서 2,345.26포인트에 거래 마감됐고요. 오늘 코스닥 잘 달렸죠? 예, 2.87%나 올라가면서 800선 회복합니다. 806.20입니다. 자, 환율 1,130원대 회복을 했네요. 5원 10전 올라가면서 1,130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 메시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예,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네, 98,600원에 한 80% 가지고 있는데요. 98,600원에 80%. 일단 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지. 예, 안녕하세요, 시현님.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비중을? 아, 제가 9월 달에 누구 지인이 소개로 샀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으네요. 아,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에 사셨다, 그렇죠? 예. 그 이제 임상이 이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팔도도 큰 폭 뛰는데, 이제 아무리 지인이 얘기하더라도 혹은 제가 얘기하더라도 한 종목의 비중을 30% 이상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좋은 경험 하셨으니까 다음번에는 절대 비중을 한 종목에 아무리 좋은 종목, 다음날 상한가 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비중은 3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이런 이제 테마로 올랐던 종목인데 특히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이 나와도 크게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본전까지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전략을 좀 짜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최대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어떤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유럽이나 재확산된다, 미국의 환자 수가 늘어났다는 부분 나오잖아요. 근데 요게 나올 때 좀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77,000원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사실 올지 안 올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와가지고 한 66,000에서 77,000원 정도까지 와준다면 이번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반드시 비중을 다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전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한 2주 전부터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백신을 제외한 치료제나 소모품 장비주에 공매도라는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모든 헤지 펀드들은 코로나19 관련돼 있는 치료제나 재료, 소모품 쪽으로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글로벌하게 몰립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아마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더라도 시세는 거의 이제 지금 마지막 국면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기대감을 갖지 말고 본전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67,000에서 77,000원 정도까지만 와주면 비중을 확 줄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000에서 87,000원 사이. 예, 77,000원 사이. 77,000원 사이. 예. 예. 그 추가 매수 정말 생각 안 해야 되죠? 네, 절대 안 됩니다. 예, 지금은 공매도 압박으로 거의 모든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상담을 또 이어가 봅니다.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하는데 문자로 좀 여보세요? 저희가 대체 받으신 거예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저희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계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칩스앤 미디어 칩스앤 미디어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요? 12,850원에 비중은 20%. 20% 한번 여쭤볼게요. 최현님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익을 조금 보시고 계셨었죠? 매수하시고 나서. 예, 그러다가 그때 놓쳐갖고.
놓치신 거예요? 안 파신 거예요? 놓쳤어요. 아, 놓치셨어요? 일단 뭐 종목 자체는 괜찮아요. 기업 이익도 뭐 꾸준하게 나고 있고 뭐 칩셋 미디어 모르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실 텐데 일단 지금 차트의 흐름도 살짝 우상향으로 지금 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천천히 뭐 지금 자리에서는 하단도 올려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하신 매수 가격도 충분히 가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기회비용을 살리고 싶고 기다리면서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일단 비중을 뭐 너무 부담 안 되는 선에서 한 5% 정도 선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000원, 15,000원 정도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눌렸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시장이 흔들리면은 조금 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일단 10,000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되 일단 분할 매수해서 끌어가시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밀려갖고 지금 그게 떨어진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지수가 밀리기도 했고 사실상 기존에 이제 상승도 했잖아요. 아, 10월 초에 9월 말부터 이제 10월 초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눌림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한 21선 만약에 시장 영향을 좀 받지 않았다면 21선까지 터치하고 올라감집도 했는데 시장이 좀 밀리니까 21선을 이탈한 모습은 조금 안타까워요. 어쨌든 지금 자리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방송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주연 전문위원이 돈누아 리포터 IA 상한가 기념 무료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4시부터 함께 할 수 있고요. 시청 방법은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검색하시면 그리고 샘플러스 홈페이지 앱 동시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